안녕하세요, 미주모입니다. 자, 오늘 많은 분들이 기다리시던 테슬라 실적 발표가 장후에 있었는데요. 예상보다 좋은 가이던스가 나와서 일단 장후에 지금 5% 정도 주가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다행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오늘은 최대한 중립적인 포인트를 가지고 테슬라 실적과 전망을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번 4분기 실적을 보여드리면요. 예상보다는 다 잘 나왔어요. 예상은 1.13 EPS를 예상했는데 1.19가 나왔고요. 매출은 24.16을 예상했는데 24.32가 나왔습니다. 여기 밑에 가서 보시면 이제 자동차 관련 매출은 21.3 빌리언이 나왔는데 그게 작년 대비 지금 33% 정도의 성장률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실 이 성장률은 최근에 있던 성장률보다는 많이 내려온 상태예요. 그렇지만 그만큼 주가도 최근에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 정도 성장률은 저는 괜찮다고 생각이 됩니다. 참고로 EPS랑 이제 매출이 예상보다 조금 잘 나오긴 했지만 예상이랑 굉장히 비슷한 근처의 숫자가 나왔기 때문에 이 숫자가 나왔을 때는 별로 주가 움직임이 없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어닝콜 이후에 주가가 갑자기 급등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사실 많은 분들이 제일 걱정했던 게 테슬라 자동차 판매 가격을 최근에 미국에서나 중국에서나 굉장히 많이 내리기 시작을 했었어요. 그래서 프라이스 커트 때문에 디맨드, 즉 수요 문제가 있을 거라고 많은 분들이 예상을 했었는데 일론 머스크가 어닝콜에서 얘기를 하기를 지금 1월에 들어온 주문이 역대 최고치로 지금 많이 들어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프로덕션 가이던스를 지금 약간 보수적으로 잡았다고 보시면 돼요. 1.8 밀리언을 잡아서 애널리스트가 질문을 했었는데 머스크가 또 대답하기를 1.8은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은 숫자이고 뭐 지진, 쓰나미, 전쟁 이런 것만 없으면은 2 밀리언까지도 만들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그만큼의 수요도 있을 것 같다고 언급도 했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테슬라 주가가 단기적으로는 조금 올라가기 시작을 했지만 사실 고점 대비 지금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내려온 상태예요. 그게 제가 볼 때는 이제 성장률이 안 좋아질 걸로 예상해서 발류에이션 조정을 많이 받았는데 만약 일론 머스크가 얘기한 게 사실이라면은 성장률이 아직도 어느 정도 남아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가 오늘 언급한 게 사실로 이루어지고 거기다가 이제 매크로 환경까지 백업해 주면은 다시 꾸준히 상승할 가능성도 열어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분석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제 실적을 빨리 런트로 할 텐데 매출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 대비 이번 분기에 37%가 올랐고 갭 수익은 59%, 갭 EPS는 57%, 난갭 EPS는 40%. 전체적으로 괜찮은 성장률을 보였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제 레베뉴 컴포넌트마다 매출 성장률을 보시면은 에너지 제너레이션 스토리지랑 서비스가 굉장히 잘 성장을 했지만 작은 부분이고 지금 자동차 매출이 33% 오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차량 배송과 차량 생산 숫자도 꾸준히 아직까지는 우상향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몇 가지 하이라이트를 보여드리면요. 지금 숫자는 이미 다 잘 나올 걸로 거의 예상을 했어요. 근데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을 읽어보면요. Expects to achieve 50% average annual growth in vehicle deliveries over a multi-year horizon. 즉 50% 정도의 이제 차량 배송, 차량 딜리버리, 그리고 전체적인 매출 성장률을 아직까지도 예상하고 있다는 거죠. 저는 오늘 장후에 주가가 상승한 이유가 사실 이게 제일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 같은 기업은요, 지금 현금이 굉장히 많은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하나의 좋은 점이 있다면 이제 operating income, 영업이익이 작년 대비 지금 이번 분기에 굉장히 많이 올랐고요. 하지만 expense 자체는 오히려 약간 줄어든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볼 때는 전체적으로 solid한 리포트를 했다고 생각이 돼요. 하지만 지금 이 오토모티브 그로스 마진은 지금 5쿼터 연속 떨어지고 있다는 뉴스가 있었어요. 그만큼 자동차를 지금 더 싸게 팔고 있고 부품 가격은 최근에 인플레이션 때문에 아직도 높은 가격에 있기 때문에 그만큼 마진율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올해 테슬라의 제일 큰 숙제는 이렇게 마진율이 떨어지고 있는 가운데에서 전체적인 좋은 차량 판매 성장률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또 냉정한 숫자를 여러분들한테 몇 개 더 언급해드리면 테슬라의 이제 EPS와 매출과 성장률이 오른쪽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번 분기에 리포트한 이 EPS 성장률 40%가 전 7쿼터 대비 제일 낮은 상태고요. 그리고 매출 성장률도
전 7쿼터 대비 지금 굉장히 내려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테슬라는 지금 다른 주식들보다 멀티플, PE 레이시오가 높기 때문에 좋은 성장률을 앞으로 유지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안 그러면 PE가 막 20까지도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지금보다도 훨씬 더 주가가 내려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어느 정도의 성장률을 오래 유지할 건가, 그거를 앞으로 리포트해서 계속 확인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망에 대해서도 한번 분석해 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야오 사이트에서 숫자를 갖고 왔는데 지금 숫자가 정확히 업데이트 안 된 것 같아서 이 부분만 제가 업데이트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미 12월 숫자는 나왔고 올해 EPS는 이미 4.07로 나왔고요. 내년에는 지금 마켓 스미트 숫자로 봤을 때 4.71, 16%의 EPS 성장률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forward PE가 오늘 주가 올라간 것까지 계산을 하면요, 한 28, 29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EPS 성장률 대비 현재 PE는 아주 약간 높던지 정당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매출 성장률로 봤을 땐 어닝컬 전 숫자예요. 28%를 지금 예상한다고 나와 있는데 사실 오늘 예상 딜리버리 숫자를 봤을 때는 이것보다는 좀 더 좋은 매출 성장률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즉 저는 예상 숫자를 오늘 확인해 봤을 때 예상보다는 더 좋은 리포트를 올해 하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면을 보시면 올해 예상하는 EPS 숫자인데요. 이 숫자가 최근에 진짜 많이 내려오기 시작을 했어요. 90일 전 올해 예상하는 숫자는 5.61이었는데 30일 전에는 5.43이 됐고 그 다음부터 이제 더 빠르게 내려오기 시작을 했는데 오늘 실적 발표 뒤 이 예상하는 EPS 숫자가 다시 오르는지 확인하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보통 예상 EPS 숫자가 오르게 되면요, 그만큼 주가도 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제 영상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이제 매수점과 매도점, 그리고 전체적인 제 의견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려고 하는데, 자, 화면을 보시면 마이크로소프트 주식인데요. 제가 왜 이 부분을 언급했냐면요, 이번 실적 발표 말고요, 6개월 전에 있었던 마이크로소프트 실적 발표가 있었어요. 그때 주가가 6.89%나 상승을 합니다. 그래서 모멘텀을 타면서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많이 올라가요. 하지만 나중에 매크로 환경이 안 좋아지면서 주가가 또 굉장히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저는 테슬라가 약간 이런 시츄에이션이 지금 있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물론 실적 발표가 단기적으로 예상보단 괜찮게 나와서 주가가 상승해 줄 수는 있지만 지금 전체적으로 볼 때 S&P 500의 PE가 21인 상태예요. 그리고 경제적으로 힘든 환경에 있는 상태이고요. 그래서 저는 지수가 하락하면서 테슬라도 다시 이런 하락세가 한 번 정도는 있지 않을까, 그렇게 일단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해드리지만 마이크로소프트도 실적 발표가 좋았을 땐 단기적으로 올라갔지만 결국 지수가 힘을 못 받고 몰터플 조정이 있을 때는 지수랑 똑같이 내려오기 시작을 한 거죠. 자, 그리고 두 가지 변수될 만한 게 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언급해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화면을 보시면 넷플릭스 주식이에요. 넷플릭스 주식이 지금 지수랑 비교를 해봤는데 지수랑 움직임이 굉장히 비슷하다가 이 부분에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주가가 크게 상승을 합니다. 그 다음부터 지수가 또 하락할 때도 지탱해주고 지수 대비 계속 힘을 받았는데요. 보시다시피 넷플릭스가 83%가 올라갈 때 지수는 마이너스 8% 오히려 하락을 했어요. 그만큼 지수 대비 힘을 받는지 확인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국 큰 손들이 투자하게 되면요, 무슨 이유가 됐던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거래량과 지수 대비 힘을 받는지 확인을 계속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영상과 라이브 방송에서 계속 모니터링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금리 인상 확률이에요. 주가는 결국 금리 인상 확률대로 움직인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번 2월에 0.25% 올릴 확률이 거의 확정된 상태이고요. 3월에 또 한 번 그 정도 올리고 그 다음 일단 멈출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팅 때 또 연준이 매파스러운 발언을 하고 또 예상보다 금리를 훨씬 더 올리기 시작하면요, 주가가 또 몰터플 조정을 받을 수 있어요. 작년 중순에도 사실 금리 인상 확률을 3.5%까지 밖에 보질 않았어요. 근데 지금 보시다시피 거의 5%까지 올라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 확률은 연준의 마인드에 따라서 항상 변할 수도 있으니 이 점을 꼭 참고하시고 리스크 조절을 해가면서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을 물어보시면요,
여기서 연준이 약간 더 매파스러울 수는 있지만 5에서 5.25 사이에는 멈출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제 개인적인 의견을 물어보시면 4.5나 4.75 지금 상태에서 멈춰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은 결국 지금 조금씩 내려오기 시작을 했는데 굳이 금리 인상까지 하면서 경기를 크게 망가뜨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참고로 조금 더 디테일하게 공부하시면서 라이브 세션 트레이딩 디테일까지 원하시는 분이 있다면 제 페이트리언과 유튜브 멤버십도 체크아웃 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